아, 그러면 이제 잠시 이 화제를 조금 돌려서 우선 우리 이상로 대표님 지금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정말 몸이 으스러져라 현장에서 부딪혀서 뛰시고 계시는 우리 이상로 TV의 이상로 대표님, 최근에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15가 아니라 4.7 재보궐선거입니다. 4.7 재보궐선거와 관련되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전수조사를 했는가 하면 사전투표에는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55개의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55개 선거구. 그러면 55개 선거구에서 사람들이 다 딴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55개 선거도 다른 쪽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이 보내고 어떤 데는 적게 저번에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낸 것과 보낸 우편 등기표 수와 받은 등기표 수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퀄이 돼야 되는 것이죠. 55개에서 보냈으니까 그게 55개에서 각각 흩어졌으면 다시 55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정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선거구에서 바깥으로 보낸 투표수와 받은 투표수를 공개해달라. 바깥으로 보낸 투표와 받은 투표를. 그래서 55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수신한 게 1,100통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타 지역 55개가 타 지역으로 발송한 게 34만 2,225통인데 타 지역에서 자기가 받은 게 34만 3,325통, 1,100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도 않은 1,100통이라고 하면 우편 투표가 더 받은 겁니다. 아무도 1,100표를 더 보낸 데가 없어요. 근데 1,100표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증명을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정확하게 당신의 예를 들어서 서울 예를 들어 양천구가 있었으니까 양천구 선거관리 당신들은 당신에서 보낸 투표가 몇 장이고 당신들이 받은 투표가 몇 장이냐는 걸 55개 선거구에 다 보냈고 다 받았습니다. 합계를 내니까 보낸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1,100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00통은 누군가가 가짜로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1,100통이라고 하는 이 투표지를 사전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기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쇄가 아닙니다. 사전 투표는 주민등록을 내면 그저 현장에서 인쇄해주는 사전 투표 발급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 발급기를 갖고 있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발급은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10표를 부풀렸으니까 빼야지라고 우리에게 그 부풀린 거를 빼서 우리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각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냈고 정확하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아니냐?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면 자기가 부풀렸으면 우리가 이제 정보기청은 뺐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걸리지를 못하랍니까? 그러니까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이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왔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지금 노정희 위원장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 끝나면 쓸 겁니다. 저는 이게 노정희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번 부정선거에 노정희 당신이 지시했는가를 밝혀라. 딱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번 부정선거에 당신이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가? 만약 당신의 지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라 하는 게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보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속보니까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째인가요? 그 뉴스타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출산에 관한 의혹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북해군 장교였다, 포로였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나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6년생, 뭐 54년생이냐, 뭐 52년생이냐, 뭐 서울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고소해라. 그러니까 뉴스타운 얘기입니다. 뉴스타운과 조우석 그리고 윤월 스님을 고소해라. 그런데 고소를 안 해요. 고소 안 합니다.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윤월 스님 고소하세요라고 하는데 고소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산에 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운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원전을 폐쇄하는 일입니다. 원전을 폐쇄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책을 쓰는데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의 물리학 상식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콜롬비아 대학인가 그게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 이름이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그게 교양 강좌의 이 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핵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100% 핵무기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다.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언제든지 핵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갖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왜냐? 핵발전소에서 기술만 있으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 연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핵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과 근본적인 자재를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문재인이. 이런 글을 저 말고도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뭐 전단 문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남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뺏기고 아까 뭐 심재동님처럼 정말 애국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범죄하고는 다릅니다. 여적죄와 또 간첩죄와 기타의 다른 뭐 돈을 받았다. 이거하고는 죄의 조목이 다른 겁니다. 과연 문재인이가 여기서 내려오려고 그럴까? 자기가 내년 3월 9일에 권좌에서 순순히 내려올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태도의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퇴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분권형 내각제일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심재동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번 대통령을 뽑을 땐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2017년 대선 때 그 홍준표 대표하고 토론했잖아요. 그때 나왔잖아요. 월망이 패망했을 때 월망이 미국이
그 월망에서 철수할 때 희열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 표를 찍어준 거죠. 우리 국민 정말 이번에는 제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대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을 안 하는 방법. 그것은 내각제로 가는 방법입니다. 분권의 내각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큽니다. 어차피 부정선거 하다가 걸려서 감옥 가나, 부정선거를 못해서 정권을 뺏겨서 감옥 가나, 감옥 가는 게 마찬가지라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학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파 후보를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우파 후보가 스스로 분열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안 하거나, 둘째, 부정선거를 하거나, 셋째, 우파 후보를 분열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줘야 할 집단이 언론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같은 거대한 집단인데 이 집단은, 언론 집단은 이 세 가지를 막아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앞서서 자기들의 이해가 우리 신문사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 득실을 따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는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